최근 들어 엄마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엄마는 더 이상 평소 그랬던 것처럼 명랑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엄마는 마치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걸을 때면 천천히 걸었으며 양쪽으로 비틀거렸다. 아버지와 형, 그리고 나는 엄마의 상태가 나아지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다. 엄마는 자신이 내면적으로 죽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정말 죽었다고 믿었다. 엄마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되물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엄마는 죽지 않았고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엄마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엄마의 시체를 찾아달라는 것, 엄마의 장례식을 열어주고 엄마를 떠나보내달라는 것 등이었다. 엄마는 숲속에서 자신의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에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다. 엄마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쯤이었고 그 다음에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듯하다. 이상한 점은 엄마의 차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엄마에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냐고 물어봤지만 엄마가 하는 말이라고는 부서진 차 안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전복되었다고 하며 그 충격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엄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려 애썼지만 엄마의 확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경찰은 도로변에 전복되어 있는 차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사망하여 며칠 동안 방치된 상태였는데 인상착의가 엄마의 외모와 일치했다. 경찰은 우리 중 누군가 와서 영안실에 있는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은 후 반신반의하며 얼어붙은 것 마냥 멈춰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게 걸어왔고 나는 차가운 느낌이 내 온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장례식에서 보자. 차갑고 엷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기 전 엄마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의 지갑과 보석, 심지어 결혼 25주년 기념일에 아버지가 선물했던 각인이 새겨진 다이아 반지까지. 훔쳐간 강도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되었는지 아버지에게 통화로 전해들었을 때 나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다이아 반지에 새겨진 각인은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시작, 나의 끝.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 그리고는 이틀 전 약혼자로부터 받은 반지를 빼다가 떨어뜨렸다. 나는 내 남편을 매우 사랑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한 집착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는 무언가에 꽂히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집착이 있다. 저번 주에는 3시간 동안이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거미줄이 완성되자마자 치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당신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나의 임신이라고 맹세하도록 했다. 그는 나에게 나의 임신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가 우리 아이의 태동을 보고 있는 것을 봤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기뻤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내려다보니 내 복부는 찢겨져 있었고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우리 아기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